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3명의 사람이 땀을 뻘뻘 흘리며 큰 돌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람에게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이때 첫 번째 사람은 위에서 시켜서 돌을 다듬는 거라고 불만스러운 목소리로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다시 두 번째 사람에게 가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돌을 다듬고 있다고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이번에는 그 옆에 있는 세 번째 사람에게 가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똑같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사람은 그 옆에 있는 첫 번째, 두 번째 사람과 달리 역사에 남을 위대한 건축물을 짓고 있는 중이라고 행복에 가득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세 사람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목적입니다. 어쩔 수 없이 돌을 다듬고 있다는 첫 번째, 두 번째 사람과 달리 세 번째 사람에게는 위대한 건축물을 짓는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똑같은 일을 하고 있더라도 목적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행복해하며 일할 수도 있고 또 불만에 차서 일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일의 목적 또는 인생의 목적이 없이 그냥 월급을 받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일을 한다면 삶의 의욕이 없고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는 연봉 1천만 원을 받든 1억 원을 받든 목적이 없다면 똑같은 월급쟁이에 불과합니다. 세석공의 이야기처럼 똑같은 돌을 쪼는 일을 하더라도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 신성한 성당을 만드는 예술가가 될 수도 있고 과학자가 될 수도 있고 성직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인생의 목적을 찾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미션입니다. 미션이란 나는 왜 사는가? 나는 이 세상에 왜 존재하는가를 말합니다. 미션을 다른 말로 사명 또는 목적이라고도 합니다. 말하자면 내가 이 세상에 왜 존재하는지 존재의 이유를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미션을 찾을 때 고려할 점은 첫째, 나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내가 추구하는 가치나 재능은 무엇인지를 살펴보세요. 그리고 세 번째로 나는 어떤 행동을 하면 재미있는지 의미 있는지를 찾아보세요. 미션, 즉 인생의 목적을 찾을 때 이렇게 깊은 생각과 자기 성찰을 통해서 찾는 경우도 있지만 각성사건이라는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자기 인생의 목적을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간디의 미션은 유색인종에 대한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든다였습니다. 간디가 태어날 때부터 이런 미션을 내건 것은 아닙니다. 1893년 간디가 압둘라 회사의 초청으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여행하고 있을 때 회사에서 제공한 1등 기차표를 가지고 기차에 탔습니다. 그런데 역무원이 간디가 유색인종인 것을 보고 다른 칸으로 옮기라고 했습니다. 간디가 거절하자 역무원이 경찰을 부르고 경찰은 오자마자 간디와 간디의 짐을 기차 밖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이때 우리는 억울하고 분해하는데 멈췄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때 간디의 머리에 떠오른 것은 내동댕이 쳐진 자신의 비참한 모습이 아니라 인도인들을 비롯해 인간으로 대접받지 못하는 모든 유색인종들의 비참한 삶이었습니다. 이런 사건을 잠자던 영혼이 깨어난 순간이라고 말합니다. 간디는 이 사건을 계기로 자신이 남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유색인종 전체를 위해 싸우기로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 미션은 이렇게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발견하는 경우도 있고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자기 성찰을 통해서 찾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둘째는 비전입니다. 비전은 구체적인 목표 같은 것입니다. 나는 무엇이 되고 싶은가? 나의 꿈은 무엇인가입니다. 우리는 항상 꿈을 가지라고 말을 하죠. 꿈이 있어야 열정적이 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고. 이 꿈이 바로 비전입니다. 비전을 정할 때는 가지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것을 정합니다. 그렇게 나아가야 생동감 있고 활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미션 즉 인생의 목적은 우리에게 자부심을 주고 비전은 우리의 삶에 열정과 에너지를 주게 됩니다. 박지성 선수의 어릴 때 꿈은 국가대표 선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학창시절에는 10년 후에 프리미어리그에서 뛰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이처럼 비전은 보통 10년, 20년을 단위로 성장해 나아가면서 변경되는 목표입니다. 비전은 앞에서 말한 미션을 이루기 위해 나아가는 길이므로 미션과 비전은 서로 연관되게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가치입니다. 가치는 내 삶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삶에서 정직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내 인생의 가치가 됩니다. 이 가치는 비전을 달성해 나가는 데 있어 가이드라인이 되어줍니다. 예를 들어 내 인생의 목적이 빈곤 없는 세상을 만들자라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해서 돈을 벌어서 불우이웃 돕기를 한다.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 자선사업을 한다. 등등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비전이 있을 것입니다. 이때 가치가 정직이라면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사기를 치거나 은행을 털거나 그러지는 않겠죠? 이렇게 우리 목적을 달성해 가는 데 있어서 옆길로 새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잡아주는 것이 가치입니다. 나는 왜 사는가는 미션, 즉 사명입니다. 나는 어떤 모습이 되고 싶은가는 비전입니다.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는 가치입니다. 미션은 자부심을 부여하고 비전은 열정과 에너지의 원천이 되며 가치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서 불확실성을 해소해줍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미션이나 비전 같은 것은 잘난 사람들, 크게 성공하는 사람들이나 하는 거라고 미리 체념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한 예화를 소개하겠습니다. 1차 세계대전 때 알프스에 배치된 한 소대장이 부대원들을 정찰을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정찰대가 떠나자마자 폭설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눈은 이틀 동안 계속해서 쏟아졌고 아무리 기다려도 부대원들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소대장은 부하들을 사지로 보냈다는 죄책감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흘째 되던 날 정찰 나간 부대원들이 모두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소대장이 어떻게 된 건지 물었습니다. 그때 부하가 말했습니다. 눈보라 속에서 길을 잃었다고 생각해서 죽음을 각오했는데 누군가의 주머니에서 지도를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지도를 보고 마음의 평정을 되찾았고 폭설이 끝나기를 기다려서 지도를 따라 이렇게 부대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소대장은 부하들을 구해준 그 고마운 지도를 넘겨받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지도는 알프스 산맥이 아니라 피레네 산맥 지도였습니다. 이 정찰대를 구출한 것은 올바른 지도가 아니라 바로 지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지도는 사람 수만큼이나 다양합니다. 여기에는 옳고 그른 것이 없습니다. 이왕이면 원대한 꿈을 꾸는 것이 더 큰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겠지만 반드시 올바른 지도가 아니더라도 인생의 지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는 인간의 수명이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인생은 길어졌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수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방황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으려면 우리 인생의 좌표가 명료해야 합니다. 인생의 목적을 향해서 10년 후에 무엇을 하겠다. 20년 후에 무엇을 하겠다. 이렇게 인생의 좌표를 명확하게 만들어 놓으면 어떠한 상황이 와도 방황하지 않고 목표를 향해 성큼성큼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모두 인생의 좌표를 가지고 훌륭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